두 명. 잠깐만요. 통화 오연우 예. 특별히 연락은 번호 예, 없었어요. 자, 오늘 할 개념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 근데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거든. 자, 첫 번째 분배정이라는 거는 자,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분배정이라는 거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나누는 게 정의로운 사회인지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의 생각을 공부하는 거거든. 하면서 차은우 얘기했었지. 자, 차은우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막 1,000억, 2,000억씩 벌고 하는 거, 이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일까? 우리는 못생겨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 이거야. 아니면 또 뭐가 정의롭다는 건 아니야. 이제 그 사상가들마다 좀 입장이 달라.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뭐 차은우가 자기가 일해가지고 번 건데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세금을 50%나 떼가는 게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 이거야. 차은우한테 세금을 50% 떼가지고 하나도 일 안 하고 막 놀고 있는 백수들한테 복지사회라고 해가지고 막 돈을 퍼주고 막 이러는 게 과연 정의로운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거든. 자, 먼저 롤스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롤스 자주 나오는 사람이거든. 자,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상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다. 롤스가. 자, 우리가 서로 각자의 어떤 위치나 뭐 나의 재능이나 상황들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은 그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가상의 상황이야. 원래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좀 또라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롤스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 자, 롤스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인인지 아인지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된대. 그런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은 원초적 입장이라 그래. 그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 무지라는 것은 뭐야? 알지 못하는 거지. 베일이라는 것은 장막이야. 자, 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 상황 속에서 모여서 합의를 했을 때 가장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롤스가 생각한 거야.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 자, 롤스라는 사람, 이 사람 얼굴을 잘 봐도 자, 그 검정색 뿔테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야. 그 문제 나올 때 항상 철학자도 이렇게 사진 그림으로 같이 나올 거거든. 근데 실제 인물하고 똑같이 그려져서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롤스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문제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냥 이거는 문제 푸는 팁이야. 철학자 나오는 문제에서. 자, 무지의 베일 속에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한 롤스는 사회 정의를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합의할 원칙의 근간으로 보았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문제가 이걸 물어봐.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입장은 뭐냐? 무지의 베일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자, 롤스가 주장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자, 이때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자, 밑줄, 타인에 대한 시기심이 없고 서로에 관해서 무관심해. 타인의 이해관계에 별 관심이 없어.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합리적인 존재야. 자, 그럼 무지의 베일은 어떤 상태냐? 개인의 사회적 지위도 모르고, 계층상의 위치도 모르고, 소질과 능력, 자기의 지능도 몰라, 체력도 몰라, 심지어 가치관도 모르고, 심리적 성향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합의를 하면은 롤스가 추측을 해봤거든.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의 장막이 딱 거쳤을 때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합의를 하게 될까? 가난한 사람을 돕자 돕지 말자. 분배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릴 거라고 롤스는 추측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거야. 자,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 뭘 타고나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타고난 게 뭐가 있어? 외모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이런 건 타고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걸 몰라야 돼. 알아버리면은 이 합의가 망쳐져. 내가 만약에 알아, 내 외모가 차은우야, 이런 걸 알고 합의하면 어떻게 합의할까? 내 외모가 차은우면은 나는 분명히 이걸로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돕자고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배제시키는 거야.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거는 태어났을 때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뭐 삼성가에서 태어나 이런 것도 몰라야 돼. 그래야 온전하고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의 결론은 뭐냐?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것이다 라고 롤스가 추측을 하는 거야. 자, 최소 수혜자,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거래. 왜? 내가 최소 수혜자일지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다 이해됐어?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 자, 그랬을 때 호혜적 사회에 동의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호혜적이란 말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왜? 내가 제일 가난할지도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 만드는 거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호혜적 사회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롤스는 이야기하는 거야. 자, 밑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자,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배제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최소 수혜자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 롤스는. 자, 그래서 롤스는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정했는데, 자,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롤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사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롤스와 노직을 배우는데 어떤 카테고리에서 배우냐면, 어떤 소담원에서 배우냐면은 자유주의 정의관의 학자들에서 롤스와 노직을 배워.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 알아야 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자, 그리고 분배의 원칙에서, 분배의 정의에서 롤스가 이
원초적 입장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제2원칙이야.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도록 편성될 때만 정당하다. 말이 조금 어렵지. 자, 차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걸 차등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차등 다르게 대우해 주는 거 가능해. 근데 어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 쌤이 너희들한테 빵을 한 개씩 나눠줘. 근데 다 한 개씩 나눠주는데 누가 철수한테만 2개를 나눠주는 거야. 자, 이거 불평등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정당하려면,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떨 때가 공정한 거야? 이 철수가 가장 가난할 때, 철수가 최소 수혜자라면은 이렇게 차등 분배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더 쉽게 생각하면은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그러한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 그다음에 제2원칙에 기회균등의 원칙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합사회 과정에서 뭐 나오지는 않아. 자, 한 가지만 적어두자.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제2원칙은 1원칙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놔. 제2원칙은 제1원칙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도 중요하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도 중요한데 롤스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다? 제1원칙이 더 중요한 거라고. 자,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차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1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돕기 위해서, 아까 철수라 그랬지. 철수한테 빵을 2개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기본적 자유가 우선이야. 차등의 원칙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 말을 그렇게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노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아, 노직은 롤스랑 좀 달라. 아까 차은우 세금 얘기로 했을 때는 노직은 차은우 편이야. 차은우가 불법으로 1,000억 벌었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왜 거기서 세금을 50%나 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이거야. 불법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봐. 국가가 뭔데? 차은우한테 세금을 떼서 일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나눠주냐 이거야. 그거는 반대한다. 이게 노직의 입장이라고 보면 돼. 자, 노직. 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질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소유 권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자,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처음 그 재화를 취득하거나 이전할 때 불법적인 게 없었다면은 온전한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돼. 그거를 국가가 마음대로 뭐 세금이라고 해서 걷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노직은 재화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해.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할 때 정의로웠냐, 불법은 없었냐, 그리고 이게 이전이 될 때 불법이 없었냐, 이런 걸 보는 거야. 그거를 역사적 과정이라 그래. 자, 역사적 과정의 원리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 자, 또한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으며, 자, 이게 중요한 말이지. 국가에 의한 재분배 찬성 반대 반대. 국가에 의한 복지 정책 찬성 반대 반대라고. 그런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국가가 있긴 있어야 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재분배 말고도 할 일이 있잖아. 어떤 일들 해야 돼? 국가는 국가 방위나 치안 유지나 이런 건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노직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득이나 이전이나 그 다음에 교정이 있거든.
이 취득과 이전 교정의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해주고 중간 심판자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재분배만 원하지 않아. 국가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봐.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라고 봐. 자, 국가가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그만큼의 나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노직은 이야기를 해. 자,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 뭐 이거 다 읽어보고 할 필요는 없는데 최초 취득할 때 밑에를 보자 먼저. 취득의 원칙, 이전 양도의 원칙, 교정의 원칙이 있는데 자, 최초 어떤 재화를 취득할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는 않아야 돼. 그래야 정당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재화를 취득하는 건 안 돼. 근데 피해를 주지 않고 취득했다면은 이건 무조건 정당한 거야. 자,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취득한 사람에게 완전한 배타적 소유 권리가 있다. 자, 이전 양도의 원칙,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받은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취득이나 이전 양도의 원칙에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은 교정의 원칙이 들어가야 돼. 시정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야. 말이 좀 어렵지. 자, 예를 들어서 펜이 있어. 자, 펜이 이거 쌤이 당근마켓에서 이거 성화한테 샀어. 돈 주고 1,000원 주고 이거를 샀어. 자, 정당하게 이전된 거 맞아 틀려? 정당하게 이전된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이 펜을 송아가 희연이 걸 훔친 거야. 자, 그럼 나는 돈 주고 샀잖아. 나는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이 펜 온전히 나의 소유권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역사적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펜이 나한테 소유하고 있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는 거야, 노직은. 자, 부정의가 있었으면 뭘 하면 돼? 교정의 과정을 거치면 돼. 송아가 희연이한테 뭐 사죄하고 그 값을 치렀어. 그럼 교정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이거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다음 페이지. 자, 롤스의 절차적 정의 강조. 자, 분배 절차를 공정하게 합의했다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근데 이거는 롤스에다 써놨는데 이거 공통점이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공정하다. 절차가 공정했다면은 그 결과는 무조건 공정한 거야. 무조건 정의로운 거야. 근데 여기서 애들이 시험 문제 많이 틀리는 게 있다. 공정이라는 말하고 평등이라는 말하고 헷갈려. 불평등할 수 있거든. 그래도 공정한 거야. 절차가 공정했으면 그 결과가 불평등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불평등도 공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자, 우리 여기 지금 7명이지. 쌤까지 해서 8명이 있어. 자, 빵이 8개가 있어. 자, 그런데 이걸 하나씩 나눠 먹으면 다 평등하겠잖아, 그치? 근데 하나씩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를 했다. 그냥 한 명한테 몰아주기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혹은 이번에 뭐 쪽지 시험 봐서 제일 잘 본 사람이 이 8개를 다 먹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거기에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공정하게 우리가 이걸 합의를 한 거야. 그렇게 시험을 봤어. 쪽지 시험을 봤어. 혹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나 혼자 빵을 8개 다 먹어. 너희들은 하나도 못 먹고. 자, 이거 평등해 안 평등해? 평등한 거야 안 평등한 거야? 안 평등하지. 나만 8개고 너희들은 빵개라니까 평등한 결과가 아니야. 불평등한 결과야. 하지만 이거 공정해 안 공정해? 공정한 거야. 왜? 절차가 공정했잖아. 그렇게 하기로 전부 다 합의를 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정의로운 거야 안 정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거야. 부가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더라도 절차가 공정하면은 그거는 공정한 거고 정의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지? 평등한 거랑 공정한 거랑은 다르다고. 자, 그리고 다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롤스는 원초적 입장, 무죄배를 쓴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이다. 자,
자, 그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뭐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호혜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내린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이 뭐?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우리는 차등의 원칙만 좀 기억을 해두자고. 차등의 원칙이 뭐야? 이게 차등의 원칙이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그럴 때만 정의롭다. 차등이라는 게 서로 다르게 분배하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만 정의롭다. 자, 로직을 보자.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지. 취득이나 양도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자, 자유지상주의. 사람들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여기 별표 쳐놔. 최소 국가. 자, 최소 국가는 어디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야? 재분배 정책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야. 나머지는 해야 돼. 국방이나 치안이나 아니면은 어디야? 자, 취득이나 양도 교정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어 국가가. 하지만 재분배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를 최소 국가라고 해. 자, 그래서 국가는 거래 안전을 보장해야 돼. 최초 취득이나 이전이나 그 다음에 교정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사회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롤스와 노직이 아까 얘기했지. 통합사회에서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무슨 주의 정의관? 자유주의 정의관. 롤스나 노직이나 공통점이 뭐야?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야. 공동체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유야. 재분배 방식에 있어서만 둘이 생각이 좀 다른 거지. 근데 롤스라고 하더라도 재분배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롤스라도 제2원칙이 제1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사회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안 돼. 기본권 제한은 부당하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자, 롤스가 그러면은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 너희들 저기 월요일날 저기 경제정치 선생님 천쌤이랑 수업할 때 아마 배웠었을 거야. 그 헌법이랑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기본권 배웠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자, 이거 제한될 수 있어 없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아, 제한될 수 있냐고 없냐고. 안 배웠어? 선생님이 수업 안 했어? 전화해야겠네 선생님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제한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어? 아,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거든. 어떠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응?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뭘로써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거 정치 시간에 아마 다 배웠었을 거야. 너희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자, 기본권 제한은 부당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제한하는 건 부당하지만 기본권 제한이 절대 안 된다는 아니야. 알겠지? 어떠한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더 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절대 안 된다는 아니라고. 알겠지? 최근에 천쌤이 이상한 루머를 퍼뜨린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 천쌤이 나보다 더 어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그 믿는 사람 없지. 액면가가 있는데 CE보다 천쌤이 한참 나이가 많지. 그게 천쌤 할아버지지. 자,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정의랑 평등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롤스가 말하는 정의, 노직이 말하는 정의, 그게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불평등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정의로운 불평등이어야 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불평등이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롤스와 노직이 말하는 천부적 재능에 대한 입장이 있어. 자, 천부적 재능이라는 것은 즉 우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우연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자연적 우연성이랑 사회적 우연성이 있어. 자, 자연적 우연성이 이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집안 배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부잣집 아들이다, 현서야. 자, 이런 재능에 대해서 롤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노직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먼저 읽으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 스포를 먼저 할게. 롤스는 천부적 재능, 그래 있을 수 있어. 이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돈 버는 거, 차은우처럼 생겨가지고 돈 1,000억 버는 거 인정. 하지만 그게 정의로우려면은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 돈을 벌어야 돼. 그 돈을 벌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돼. 즉 다른 말로 차은우 세금 떼가지고 복지정책에 써야 돼. 그때만 그 우연하게 얻은 그 재능으로 돈을 버는 게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노직은 아까 뭐라고 했지? 차은우 편이라 그랬지. 노직은 그런 거 없어. 천부적 재능도 그냥 오로지 자기 거고,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 차은우가 그렇게 생긴 게 불법은 아니잖아. 잘못한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전히 배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봐보자, 현서야. 자, 노직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은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노직 입장이야. 롤스 역시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개인의 소유라고 보지만 그러한 재능의 분포는 사회적 공동자산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차이점이 있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차은우가 잘생기가 태어난 게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자, 다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될 수 있잖아. 차은우는 잘생겨서 1,000억 벌고 우리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열심히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불평등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 우연성에 의해서 번 돈은 좀 그 우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한테 나눠야 된다. 그래야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즉 천부적 재능의 분포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자, 이게 중요하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때만 정의로울 수 있다. 뒤에 말이 긴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그러니까 우연성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거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을 해라. 그래야 그게 정당한 것이다 라고 롤스가 이야기한다고. 자, 롤스와 노직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간단하겠지. 자, 롤스는 복지정책 찬성할까 반대할까? 대답 좀. 롤스는 찬성하지. 최소 수혜자를 생각하는 입장이잖아. 노직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겠지. 그냥 그게 전부야. 복지정책에 대해서. 자, 노직은 복지정책, 즉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그만큼의 나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자, 여기 부분을 이제 쌤이랑 문제를 풀 거거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아닌 부분도 나와. 그걸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는 지금 주면은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 돼. 아, 지금 준 문제 그거 말고 이거는 숙제. 그냥 화면 볼 거야. 그래서 책상을 다 이리 돌려놓은 거야. 자, 그런데 문제를 풀기 전에 2분만 쉬었다가 하자. 지금 졸려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 문제 중요하니까 잠 깨 지금.
자, 문제 한번 보자. 그러지 말고 집중. 자,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이다.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로운 것이다. 누굴까? 롤스겠지. 자, 을은 소유 권리로는 취득, 이전, 교정의 과정을 주제로 삼는다. 이건 누구야? 노직이지. 자, 요런 문제 A, B, C에 들어갈 거. 자, 갑이 롤스고 을이 노직이고 했을 때 기억 A.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OX 롤스 OX O 노직 OX O 이거는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라고. 이거 절차적 정의.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공정하고 정의롭다. 롤스도 노직도 공통점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A는 롤스는 예고 노직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없지. 둘 다 예니까. 자, B.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OX 롤스 O. 자, 호혜적인 사회 지향한다. 아까 그 적으라 그랬었잖아. 그치? 자, 호혜적인 사회라는 건 서로 이득이 되게 서로 돕는 사회. 왜? 내가 제일 가난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돕는 사회에 합의하게 된다고. 지금 C.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OX 노직 입장에서. 자, 노직은 최소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차별적으로 보호하면 안 되겠지. 시민의 권리를. 자, C. 노직.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OX 노직 입장에서. 교정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잖아. 교정. OX 노직. 대답 OX. 아니 교정은 그러면은 교정도 있잖아. O야.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이 잘못됐을 때 교정의 원칙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두 개가 충족되면은 교정의 원칙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교정의 원칙 필요 없이 그 소유는 정의로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정의의 뭐 1차적 주체는 뭐 사회의 기본 구조고 막 어려운 소리 막 써져 있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힌트가 꼭 있어.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지시문에 있어. 뭐가 나와 있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나와 있지. 그럼 누구야? 롤스지. 자, 을은 노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거 보면은 자, 그랬을 때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능력의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다. 자, 차등의 원칙을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 돕자는 거? 사회적 약자 돕자는 거잖아. 최소 수혜자 돕자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천부적 능력에 있어 차등에 있어서도 롤스는 이 천부적 능력을 누굴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정의롭다 그랬어.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사용할 때 정의롭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천부적 능력 차등도 차등의 원칙에 포함이 돼. 해당이 돼. 롤스 입장에서. 자, 각 개인의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을은 노직이야. 노직 입장 맞아 틀려? 노직 OX. 최소 국가. 노직이 원하는 게 최소 국가 아니야? 맞잖아. OX. 왜 못 믿겠어 이제 선생님 말을.
O야 X야? 이거 X야. 왜 뭐가 틀렸을까? 그렇지. 최소 국가가 됐건 최대 국가가 됐건 국가에 의해서 분배하면 안 돼. 조직은 개인들끼리 이렇게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국가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면 안 돼. 자,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자, 최초 취득에 있어서 불법성이 없어야 되잖아. 최초 취득할 때. 그리고 하나 전제 조건이 있었어. 그게 뭐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 근데 타인의 처지를 개선시킬 필요까지는 없어. 알겠지? 자, 각각 개인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 자유잖아. 이거는 둘 다 기본적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분배적인 문제는 아닌데 윤리 파트 문제에서 항상 자주 나오는 거거든. 대전제, 소전제, 결론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하거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3단 논법, 대전제에는 도덕, 원리가 들어가. 소전제에는 사실 판단이 들어가게 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도덕 판단이 들어가. 자, 도덕 원리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원리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반박할 수 있어? 없잖아.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잖아. 그걸 도덕 원리라고 해. 자, 사실 판단은 뭐냐면 참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사실 판단. 자, 사실 판단에 반대되는 게 뭐 있지? 가치 판단. 이거는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뭔가 뭐가 옳다, 그르다, 뭐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이야.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걸 가치 판단이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뭔지 맞춰봐. 시인 키가 2m가 넘는다. 이거 사실 판단이야, 가치 판단이야? 사실이야? 사실 판단일까 가치 판단일까? 사실 판단이지. 자, 사실 판단은 뭐라고?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사실 판단. 자, 어떻게 하면 돼? 키 재보면 되잖아. 그러면은 2m가 넘는지 안 넘는지 딱 나오잖아. 참 거짓이 분명하잖아. 그치? 자, 가치 판단은 뭐야? 참 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거. 쌤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 사실 판단이야, 가치 판단이야?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도저히 없잖아. 그치?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치 판단이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소전제 사실 판단이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도덕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줄게. 자, 도덕 원리가 예를 들어서 교칙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원리가 되지. 여기에 반대할 사람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사실 판단은 뭐냐? 뭐 염색을 하는 것은 교칙에 위반된다. 이건 참 거짓을 찾을 수 있잖아. 교칙 찾아보면 되잖아. 학교 교칙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도덕 판단은 어떻게 내리는 걸까? 방금 예를 들어준 거에 도덕 판단은? 그렇지. 염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도덕 판단이 돼. 할 수 있겠어? 이걸 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보통 문제에서는 이 소전제, 사실 판단을 찾아라. 그리고 여기에 반론의 근거를 제시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자, 이 소전제 여기를 어떻게 찾냐면은 똑같은 걸 지워버리면 된다. 자, 봐봐.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대 정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게 뭐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잖아. 그치? 이거를 지워버리고 붙이면 돼. 그러면 소전제가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대 정책을 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게 소전제로 들어가야 돼. 자, 여기에 반론의 근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와. 반론이면 뭘까? 우대 정책을 해도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찾아야겠지. 그치? 오히려 우대 정책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 2번이야. 우대 정책을 하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회 균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4번 답. 평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다. 원초적 입장 누구? 원초적 입장 누구? 롤스. 자, 여기 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정형적 원리들에 의하면 재분배 행위는 필연적이다. 정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형적 원리. 정형적 원리. 자, 정형적이라는 것은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 어떤 형식이 있는 거를 정형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분배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분배를 많이 받아야 된다. 혹은 뭐 더 도덕적인 사람이 분배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원리들, 이런 거를 정형적 원리라고 해. 노직은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내가 그냥 부모님이 부자여서 내가 부자인 거야. 근데 뭐 도덕적이어야 더 분배를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열심히 살아야 분배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딨냐 이거야. 내가 뭐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부자여서 내가 부자인데. 이게 노직의 입장이라고. 그래서 노직은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직은 비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비정형적을 좋아해. 비정형적 원리 그리고 역사적 원리. 역사적 원리는 아까 얘기했지. 자, 이거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누구 입장이라고? 노직 입장이라고. 비정형적 원리, 역사적 원리. 자,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들에 의하면 재분배 행위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 소유 권리론 입장에서 볼 때는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정형적 원리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갑은 롤스, 을은 노직. 자, 문제 풀어보자. 기억 A. 부의 획득 과정에서 자연적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가? 자, 자연적 우연성 아예 활용 안 하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 롤스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야. 활용해도 돼. 그걸로 돈 벌어도 돼. 차은우가 잘생긴 얼굴로 돈 벌어도 돼. 하지만 누굴 위해서 써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때만 그 자연적 우연성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정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 롤스도 안 되고 노직도 안 돼. 자, B는 롤스 입장만 보면 되지. 자,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는 공정한가? 맞아. 원초적 입장에서 내린 모든 합의는 다 공정한 거라고 봐. 자, B. 롤스 입장. 기본적 자유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되는가? 아까 설명했지. 제한 없이 다 보장돼야 돼? OX, X. 자, C. 노직 입장. C. 자, 정당한 노동 없이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가? 그렇게도 성립할 수 있을까? 정당한 노동 없이도? 양도나 이전에 의해서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꼭 노동하지 않더라도. 자, 갑. 자, 모든 사람들은 취직과 이전, 교정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므로 이런 걸 뭐라 그래?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누구? 노직. 자, 을.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서 누구? 롤스. 자, 갑이 노직이고 을이 롤스야. 자, 문제 봐보자.
자, 기억합.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 자, 이거 OX 노직 입장. 올까 X일까? 어렵나? 올까 X일까? 자, 하나씩 봐보자. 도덕적 공과가 무슨 말이야? 공과가 무슨 말이지? 도덕적으로 잘한 것과 못한 것, 이거에 따른 분배. 노직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이게 뭐야? 정형적 원리야. 그러니까 뭐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뭐 능력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이런 어떤 형식이 있는 분배 다 싫어한다고. 이런 걸 정형적 원리라고 한다고. 여기에 따른 분배는 정의에 위배된다. 맞지? 노직 입장에서 위배되는 거야. 정형적 원리에 따르면 안 돼. 자, 갑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꼭 이 원칙을 지켜서만 이전되는 건 아니야. 불법적으로 이전되기도 해. 그런 경우에는 교정의 과정을 거쳐야 돼. 지금 을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롤스 맞아 틀려?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맞아 틀려? 균등한 분배라는 건 뭐야? 평등이야. 똑같이. 그렇게 아니라 그랬지. 공정이랑 평등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정의로운 거야. 절차가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면은. 자, 각각을 국가는 불이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당연히 롤스는 되고 노직도 돼. 이 교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 뭐만 개입 안 하면 돼? 재분배에만, 분배 과정에만 개입 안 하면 돼. 자, 일단 여기 문제 여기까지만 풀자. 우리가 오늘 또 할 게 좀 있거든. 자, 롤스와 노직 말고, 잠깐만, 이거 아까 왈처했나 안 했나? 안 했지. 자, 왈처는 그게 시험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볼 건데, 왈처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사회마다 달라. 왜? 사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는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사회마다 다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자,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분배할 때는 가치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자, 왈처는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이라고 해. 다원성을 기초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가치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밑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가 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의를 물어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했어. 분배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동등한 구성원이라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일한 구성원이랑 똑같이 분배하는 게 맞고, 동등하지 않았어.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르게 분배해 주는 게 이게 정의다, 분배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자, 마르크스는 무슨 사상을 이야기한 사람이지? 마르크스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분배하자 할까? 똑같이 1, 2, 3교시 내내 다 이렇게 얘기해. 공산주의 하면은 똑같이. 근데 아니야, 공산주의가.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게 사회주의야. 무조건 똑같이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어디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너희들은 한참 10대 후반 에너지가 팔팔하고 힘이 남아 돌 때야. 선생님은 지금 에너지가 없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이 먹고 있어. 물론 천생보단 젊지만. 근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너희들은 힘이 남아두고 나는 힘이 없단 말이야. 너희들이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사회주의에서는. 너희들은 10시간 하고 나는 5시간만 일하는 거야. 자, 근데 분배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너희들 각자 너희들만 먹고 살면 돼.
그리고 1인분만 분배받아. 근데 쌤은 예를 들어서 노모를 모시고 있고 가족이 막 한 5명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나는 너희들이 5배를 받는 거야. 이게 사회주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 너희들이 나보다 2배 일 더 하더라도 내가 월급을 너희들보다 5배를 받아갈 수 있는 게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모두의 삶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사회주의지 그냥 일정한 분배를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똑같은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교정적 정의와 사용제도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자. 간단하게. 자, 칸트도 이 얼굴 기억해도 귀 옆에 이렇게 롤 2개 말고 있는 사람이 칸트야. 자, 칸트 입장에서는 사용제도 찬성했어, 반대했어? 사용제도 찬성. 왜? 무슨 주의? 응보주의. 자, 살인자에게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거라고 봤어. 자, 벤담은 무슨 주의?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뭐를 보는 거? 결과를 보는 거. 결과의 유용성을 보는 거. 결과의 유용성이라 하면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를 보는 거야. 형벌에 있어서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를 보는 것은 뭐를 보는 거야? 뭐가 어떤 효과가 있냐 없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야. 사회 이익을 증진시킨다. 즉 범죄 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 자,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입장은 그런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구체적인 인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물들이 나와 있지. 자, 루소가 있고 칸트가 있고 베카리아가 있어. 아, 이거는 이제 얼굴 구분하기 힘들겠다, 그치? 헤어스타일 다 똑같아. 자, 루소는 무슨 주의 입장에서 사용제도를 바라봤지? 어떤 입장에서? 루소는 사회계약론자 입장에서 사용제도를 찬성했어, 반대했어? 사용제도를 찬성했어. 왜?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을 때 우리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까지 양도했다, 사회에다가? 생명권까지 양도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 자, 칸트는 응보주의고 사형을 시킨다는 게 오히려 그 살인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자, 베카리아는 무슨 입장이야? 사형을 반대. 어떤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거지,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고 공리주의 입장이기도 하고. 사회계약론자 입장에서는 왜 사형을 반대하는 거야? 우리는 사회계약을 맺을 때 뭐를 양도하지 않았다?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는 뭐를 보는 거라고? 범죄 예방 효과를 보는 거라고.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작다? 작은 건 아니야. 근데 뭐가 더 크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해. 그리고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형벌이 잔혹하잖아. 그러면 범죄자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베카리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형벌이 너무 잔혹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된다고? 설명 안 했는데. 자, 형벌이 잔혹하잖아. 그럼 범죄자가 대담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이게 걸리면은 이제 난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야. 근데 7명의 목격자가 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거 잡히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신고해가지고 나 잡히면 사형이라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베카리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범죄 그 형벌이 이렇게 잔혹하면은 이 범죄자가 더 대담해지는 거야. 이 형벌을 안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루소 일반의지, 베카리아 일반의사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문제 푸는 스킬로 그냥 하나 외워두면 좋다고 했는데 뭐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자 입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권까지 양도했다. 자,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그리고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생명권까지 우리는 양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복습이었으니까 금방 넘어가고 자 오늘 여기 부분까지도 좀 해야 되거든. 시민 불복종. 자, 시민 불복종은 말 그대로 불복종하는 거. 시민들이 뭐에 불복종하는 거냐? 법에 불복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야. 그걸 시민 불복종이라 그래. 자, 여기서 롤스 또 나와. 이 뿔테안경 아저씨. 자, 그리고 소로가 나오는데 롤스가 좀 더 중요해. 롤스부터 한번 봐보자. 자, 롤스는 어떨 때 우리가 법을 어겨도 되냐? 했을 때 근거가 공공의 정의관에 어긋났을 때 그 법이 다른 말로 다수의 정의관이 근거야.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 지금 막 조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근데 공공의 정의관에 대해서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만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야. 공공의 정의관에 어긋난 법이야 하고 무조건 법을 어겨버리면 사회가 엉망이 돼. 그래서 현저하게 심각하게 공공의 정의관에 위반되는 법에 한해서만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야. 알겠지? 롤스. 그것도 이제 밑에 롤스가 시민 불복종을 하는 정당화 조건이 있거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돼. 자, 공공의 정의관에 위반되는 법이 있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그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은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소로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개인의 양심이야. 내 양심이 어긋난다? 다수가 뭐 필요 없어. 내 양심이 어긋나는 법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거야. 얘는 즉각적이야, 소로는. 자, 소로와 롤스를 여기는 막 비교하는 문제보다는 롤스 단독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 롤스를 좀 잘 알아둬야 돼. 자, 롤스부터 한번 보자. 자,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심각하게 부정의해야 된다는 거야. 심각하게 부정의해야 정당하다는 거야. 이 불복종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지 못한 모든 법과 제도가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심각하게 부정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도 정말 중요하거든.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해.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 불복종이 필요가 없어. 왜? 모든 법이 다 정의로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반대로 완전히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을 하면 안 돼. 왜? 시민 불복종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사회. 북한에서 정의롭지 못한 법이야 하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총살당해 거기서는. 그러니까 안 돼. 시민 불복종 어디서 하는 거라고?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라고. 자, 사회 구성원의 다수의 정의관에 이게 근거지.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적어놔. 정치 체제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야.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떤 혁명이 아니야. 정의관에 어긋나는 그 하나의 법, 하나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라고. 자,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롤스가 말하는 이 근거들이 있어. 일단 법에 대한 충실성. 자, 부정의한 법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것이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법 자체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체제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체제를 망가뜨리고 부정하려고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되고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자, 하나만 더 알자면 이거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 근거가 될 수 없다. 자, 차등의 원칙은 아까 뭐였지? 쉽게 설명하면은 누구 도와야 된다?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를 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차등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 약자고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국가 법에 의해서 나를 뭔가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밖에 지원 안 해줘. 아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 하고 여기를 법을 어기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하나만 더 하자. 자 롤스는 자 그러면은 롤스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 간에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은 무조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까? 그거는 또 아니야. 지금 따라오고 있지? 의미, 개념 이해하고 있지? 자, 모든 게 충족이 됐어.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관에 의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라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다수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 국가 체제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시민 불복종을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다수의 정의관에 의해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은 모두 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그럼 틀려. 알겠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럼 또 하나만 더 문제 풀려면 좀 필요해가지고, 자,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어기는 거 말고 다른 법을 어길 수도 있을까? 이 대상이 되는 이 법이 이 심각하게 다수의 정의관에 위배돼. 근데 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을 어기면서 이 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가능할까? 그것도 가능해. 롤스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이 너무 잔혹한 경우, 그 해당되는 처벌이 너무 심각하게 잔혹한 경우는 다른 법을 어기면서도 해당 법에 대해서 시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빨리 보고 여기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시민 불복종.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 소로와 롤스 했었잖아, 그치? 자,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뭐라고? 개인의 양심이고 즉각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라 그랬어. 자,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뭐라고? 다수의 정의관이라 그랬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거야. 하나의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거지 정치 체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야. 자,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날 경우에 저항이 가능하다. 그런다고 해서 심각하게 어긋난 모든 법에 대해서 저항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자, 그리고 차등의 원칙은 제외된다. 자, 앞에서 안 나왔던 거 싱어도 나오는데 싱어는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자는 뭐를 생각해? 결과를 생각해. 결과의 유용성을 생각해. 자, 시민 불복종을 했을 때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단 말이야. 얻는 거는 뭘까? 득과 실이 있는데 이익은 뭘까? 시민 불복종, 법을 어겼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그 법이 정의롭게 개선될 수 있겠잖아, 그치? 그럼 잃는 거는 뭘까? 손해는 뭘까? 그래도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법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될까? 법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겠지. 법에 대한 존경심이 낮아질 수 있잖아. 자, 이거를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도 더 낫다라고 하면은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야. 그렇게 보면 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한 행위이다. 자, 이거 누구라고? 롤스라고. 롤스. 기업, 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처벌 자체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국가가
과한 처벌을 하게 됐을 때. 니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고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국가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항고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기본적 자유를 어떻게 침해해야 돼? 심각하게 침해해야 돼. 그럴 때만 정당화되는 거야. 다음에 디귿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하는 거 맞아. 자, 리을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자, 다수의 정의감이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에게 호소하는 거야. 이 다수의 정의감을. 그래서 없다가 틀리고. 자, 이 딱 4번까지만 풀자 우리. 좀만 집중하자. 자,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똑같은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이 동일하게 시민불복종을 행할 시 정의로운 체제가 흔들릴 수 있어.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다 맞아. 다수의 정의관에 위배되고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배되는 경우에도 시민불복종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롤스가 얘기한 거야. 이 사상가 롤스야. 자, 1번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한 정치체제를 변혁하는 것이다. OX X 정치체제가 아니라 뭘 바꾸는 거라고? 부정의한 그 해당되는 법이나 정책만 바꾸는 거라고. 2번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해야 될 의무는 절대적이다. 이것도 얘기했지. 그 대상이 되는 법을 꼭 위반하는 건 아니어도 돼. 다른 법을 위반하면서 항의를 해도 되는 거야. 어떤 경우? 이 대상이 되는 법을 어겼을 때 받을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경우에. 절대적이다 아니야. 3번 시민불복종을 시행하는 의도가 왜곡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4번 시민불복종은 심각한 부정의가 있는 민주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다. 자, 민주사회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야. 거기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있는 일부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 할 수 있어. 5번 시민불복종은 다수가 믿는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자 혹은 양심을 근거로 둘 다 안 돼. 안 돼. 자,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오로지 뭐야? 다수의 정의관이야. 자, 시민불복종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된다. 공리주의자 누구지? 시민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봐야 된다. 누구? 공리주의자 싱어. 자, 을은 시민불복종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롤스. 기억 갑. 시민불복종은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다. 법의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하는 거야. 시민불복종이. 여기 자체에 저항하는 게 아니야. 을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면 정당한 법을 위반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 디귿 갑과 을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 자,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겠지. 자, 오늘 벨라 조는 사람들이 많아. 자, 마지막 문제 딱 여기까지만 하자. 시민불복종은 비록 법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치?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에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법에 대해서 충실성, 법을 존중하는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은 시민불복종이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롤스. 을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심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된다. 이거 누굴까? 싱어겠지. 자,
1번 값 시민 불복종은 불이한 모든 법에 대해 이루어져야 된다. OX X 심각하게 불이해야 돼. 그리고 또 심각한 불이한 법이라고 해도 모든 법은 아니야. 알겠지? 자, 2번 갑 시민 불복종의 최종 목적은 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OX X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 자, 3번을 시민 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한 법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맞아. 자, 대부분 법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있는 거야. 알겠지? 이 헌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이 입법 과정에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어. 4번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위법 행위이다. 강제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거야. 다수에게 소가 아니라 호소 맞지? 자, 가까운 시민 불복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내일 모레 시험이야. 진짜 내일 모레 서로 우리 얼굴 붉히면서 나는 다음 뭐 학원이 있니 못 담니 이렇게 막 싸우지 말고 한 번에 싹 통과를 한번 좀 하자. 알았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명절이라 쉬는 날이고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가지고 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3 수능 특강 문제거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풀어가지고 와. 금요일에 보자. 사회에서 철학이 제일 어려워요. 어. 제 느끼기. 그거나 아니면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있거든. 통합사회에서. 네, 그 계산 문제는 좀 쉬워. 그 사회 스카에서 시험 보는데 철학이 좀 틀려가지고 뭐에서 시험? 사회 스카에서 문제 그 시험지에 푸는데 아, 그 철학이 좀 틀렸어요. 여기가 제일 좀 어려워. 그 2등 했는데 그 철학하고